어르신,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고객 대기석이에요. 점심 무렵 도연은 낡은 코트와 해진 신발 차림으로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다. 자동문이 열리며 센서음이 울렸고 냉방 바람이 세차게 쏟아져 나왔다. 모자를 눌러 쓴 머리카락엔 흰 비듬이 비쳤고 손엔 찢어진 쇼핑백 하나뿐이었다. 코트 자락은 여기저기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바지단은 진흙이 묻어 말라붙어 있었다. 신발 밑창은 절반쯤 떨어져 나가 걸을 때마다 바닥에 끌렸다. 은행 로비는 넓었다.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았다. 양복 입은 직장인, 쇼핑백 든 주부, 서류 뭉치를 든 자영업자들. 그들 사이로 도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뚝뚝 울렸다. 창구 직원 이수진이 손님에게 서류를 건네다 말고 그를 쳐다봤다. 동료 김민호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민호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냉방 바람이 세게 나오는 에어컨 아래를 지나칠 때마다 코트에서 묵은 냄새가 퍼졌다. 땀과 먼지가 뒤섞인 오래 씻지 못한 사람 특유의 냄새였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코를 찡그리며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다. 옆자리 여성은 핸드백을 무릎 위로 올려 꼭 껴안았다. 마치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정혜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왜 저래? 여기가 쉼터도 아니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김민호가 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경비원이 왜 안 막아? 그들은 손님인 척하며 키득거렸고 도연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 느릿느릿 걸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은 느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번호표 기계 앞에 섰다. 기계는 로비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화면에 먼지가 앉아 있었고 버튼 주변엔 손때가 검게 묻어 있었다.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사이엔 검은 때가 껴 있었다. 손등엔 보라색 멍 자국이 여러 개 보였다. 혈관이 붉어져 나와 있었고 피부는 거칠었다. 삑 소리와 함께 102번이 적힌 종이가 나왔다. 그는 천천히 번호표를 집어들고 대기석으로 향했다. 대기석은 가죽 의자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의자는 검은색이었고 등받이엔 은행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도연이 자리에 앉으려 하자 옆자리 여성 고객이 재빨리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다. 그녀는 실례합니다. 같은 말도 없이 세 자리 건너편으로 옮겨 앉았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딱딱 울렸다. 그 옆에 앉아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도 슬쩍 자리를 옮겼다. 백팩을 메고 일어나 창가 쪽 의자로 갔다. 도연이 앉은 의자 양옆으로 빈 공간이 생겼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진 것처럼. 대기석 너머로 보이는 창구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수진이 정혜리의 팔꿈치를 톡 치며 턱짓을 했다. 정혜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았다. 김민호는 손님에게 도장을 찍어주면서도 힐끗힐끗 도연을 쳐다봤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로비 천장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에어컨 바람은 계속해서 냉기를 내뿜었다. 도연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자세는 꼿꼿했다. 그의 눈은 정면 디스플레이를 향해 있었지만 초점은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디스플레이에는 은행 상품 광고가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연금 저축 꿈을 이루는 주택담보대출. 화려한 이미지와 문구들이 반복됐다. 스피커에서 100번 고객님이라는 차가운 여성 음성이 울렸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2번 창구로 걸어갔다. 잠시 후 101번 고객님 호출이 울렸다. 대기석에서 젊은 여성이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다. 그리고 102번 고객님. 도연은 느릿하게 일어났다. 무릎이 뻐근한지 잠깐 자세를 가다듬었다. 한 손으로 무릎을 짚었다. 그리고 천천히 창구 앞으로 걸었다. 낡은 신발이 대리석 바닥을 끌며 스르륵 소리를 냈다. 그의 뒤로 앉아있던 대기 고객들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했다. 다른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봤다. 창구 4번, 윤지훈이 정장 소매를 단정히 여미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노인과 마주쳤다. 지훈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노인의 초라한 모습이 그의 망막에 찍혔다. 낡은 코트, 해진 신발, 더러운 손톱. 그러나 지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예,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시선은 잠깐 노인의 낡은 옷차림에 머물렀다. 코트 어깨 부분이 색이 바랬고 소매 끝은 닳아서 실이 풀려 있었다. 목덜미 부분은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도연은 갈라진 손가락으로 코트 안쪽 주머니를 뒤적였다. 안감이 찢어진 소리가 작게 들렸다. 손이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한참을 뒤적이다가 낡고 색이 바랜 통장 한 권이 천천히 창구 위로 밀려 나왔다. 통장 표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서 헝겊처럼 보였다. 은행 로고도 거의 지워져서 알아보기 힘들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받았다. 손에 닿는 촉감이 거칠었다. 이거 잔액 좀 봐주쇼.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발음은 어눌했다. 서울 사투리도 아니고 경상도 사투리도 아닌 어디선가 떠돌아다닌 사람의 말투였다. 창구 옆 이수진이 눈썹을 찌푸리며 정혜리의 팔을 툭 쳤다. 정혜리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쳐다봤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김민호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힐끗힐끗 쳐다봤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통장을 천천히 펼쳤다.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가 나왔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첫 페이지엔 오래된 잉크 얼룩이 번져 있었다. 개설일 1985년 5월 12일. 거의 40년 전 통장이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손으로 쓴 숫자들, 도장 자국들. 주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지우는 시선을 떼지 않고 침착히 통장을 스캔 기계에 넣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 울렸다. 녹색 불빛이 깜빡이며 정보를 읽어드렸다. 모니터에 정보가 떴다. 지훈의 입술이 미세하게 굳었다. 계좌번호, 예금 주명, 개설일자, 그리고 현재 잔액. 지훈의 눈이 숫자 위에 머물렀다. 그는 다시 노인을 쳐다봤다. 노인은 창구 유리 너머로 지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지훈의 등에 식은땀이 맺혔다. 뭔가 이상했다. 이 노인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모니터 화면에 뜬 이름은 한상철이었다. 그러나 계좌 정보 아래쪽 작은 회색 글씨로 법인 대표 연동 계좌라는 표시가 있었다. 지훈은 마우스를 움직여 그 항목을 클릭했다. 커서가 링크 위에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다. 클릭. 새 창이 떴다. 연동법인 한도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도연. 지훈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맥박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다. 그는 눈을 들어 노인을 다시 봤다. 해진 코트 아래로 보이는 목덜미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얼굴엔 거친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흐릿하지 않았다. 뭔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이 초라한 모습과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지훈은 손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계좌 개설일은 1985년 5월 12일, 거의 40년 전이었다. 그 시절엔 한도건설이 아직 작은 건설사였다. 지훈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약혼자 박지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였다. 지난 추석 지은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였다.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맨손으로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어. 1980년대 초반엔 직원이 5명뿐인 작은 건설사였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때 본 한도연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 위험 있는 자세와 부드러운 미소. 그 순간 지점장 최영석이 뒤에서 다가와 지훈의 등 뒤에 섰다. 그는 노인을 힐끗 보더니 코를 찡그렸다. 향수를 뿌린 그에게서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다. 노인의 냄새와 대조됐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런 분은 오래 있지 않게 해. 냄새 나잖아. 다른 고객들 불편해. 지점장의 말투엔 귀찮음과 경멸이 분명히 섞여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지훈의 뒤에 서서 노인을 내려다봤다. 턱을 치켜 세우고 입꼬리를 내렸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표정이었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모니터 화면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지점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뭐?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훈은 시선을 모니터에 둔 채 다시 말했다.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톡 쳤다. 힘이 들어간 손길이었다. 야, 윤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안 들려? 지훈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목 뒤가 뻐근했지만 자세를 흔들지 않았다. 창구 유리 너머로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낡은 코트 주머니를 더듬으며 뭔가를 찾는 듯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휴지 몇 장이 나왔다. 흰색이 아니라 누런색이었다. 노인은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파킨슨병 환자처럼 보였다. 내 돈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분명 있었는데. 목소리는 불안하고 떨렸다. 마치 정말로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들렸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도 미세하게 떨렸다. 지우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화면 속 거래 내역을 스크롤했다. 마우스 휠을 돌렸다. 1985년부터 시작된 입출금 기록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입금이 있었다. 한도건설 주식 배당금, 자동이체라는 항목이 끝없이 반복됐다. 금액은 적지 않았다. 1985년엔 50만원, 1990년엔 200만원, 2000년엔 800만원. 숫자가 점점 커졌다. 2010년대 들어서는 매달 수천만원씩 입금되고 있었다. 회사가 성장한 만큼 배당금도 늘어난 것이었다. 지훈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뭔가 이상했다. 이 통장이 진짜라면 이 노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은행에 온 것인가? 그는 다시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 눈 속엔 무언가 지켜보는 듯한 무게가 있었다. 시험하는 듯한 눈빛,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로비의 소음이 잠시 멀어졌다. 에어컨 바람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안내방송,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지훈의 귓가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다. 쿵쾅 쿵쾅. 그는 천천히 통장을 덮었다. 그리고 노인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뒤쪽 대기열에서 직원들이 키득거렸다. 이수진이 정혜리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통장 진짜 있긴 한 거야? 정혜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글쎄, 노숙자 같은데 은행까지 와서 시간 낭비시키네. 저런 사람들 진짜 많아. 김민호가 손님에게 서류를 건네며 끼어들었다. 맞아. 저런 사람들 진짜 골치 아파. 옛날 통장 하나 들고 와서 돈 있는 줄 알고. 대부분 잔액 몇천 원 있거나 아예 없어. 그는 픽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경비 아저씨가 입구에서 막아야 되는데. 소리는 작았지만 은행 로비 전체로 번졌다. 음향이 좋은 공간이라 소곤거림도 멀리까지 들렸다. 대기 고객 중 한 명이 핸드폰을 보며 픽 웃었다. SNS를 하는 것 같았다. 다른 고객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손목 시계를 째려보며 혀를 찼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지훈의 손끝이 멈췄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잠시 멈춰 있었다. 뒤에서 들리는 동료들의 수근거림이 귓가에 울렸다. 지점장의 무거운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통장을 다시 펼치며 말했다. 어르신 잠시만요. 조회 조금 더 해볼게요. 노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마치 익숙한 일인 것처럼. 수없이 겪어본 무시와 냉대. 창구 너머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머리카락 사이로 비듬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코트 어깨에 묻은 먼지가 빛에 반짝였다. 그때 지점장이 다시 다가와 창구 위에 손을 짚었다. 손가락에 낀 금반지가 빛났다. 롤렉스 시계도 손목에서 빛났다. 윤대리 이런 건 그냥 처리 안 하고 돌려보내. 시간 낭비야. 점심시간 거의 끝나간다고. 지점장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노인을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의 시선이 지점장과 마주쳤다. 규정상 조회 가능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고객들이 쳐다봤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모니터를 향했다. 손가락이 키보드로 갔다. 지점장은 한숨을 크게 쉬며 팔짱을 꼈다. 후. 알았어, 알았어. 내 맘대로 해. 근데 오래 걸리면 너 책임이야. 그는 돌아서며 혀를 찼다. 구두굽이 바닥을 차며 소리를 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로비의 다른 소음들이 더 크게 들렸다. 누군가 기침을 했다. 자동문이 열리며 센서음이 울렸다. 새 손님이 들어왔다. 번호표를 뽑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그 미소엔 뭔가 알 수 없는 여유가 담겨 있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듯한 표정.
시험의 결과를 지켜보는 사람의 표정. 지우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타닥타닥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화면 속 숫자들이 스크롤되며 내려갔다. 1985년부터 이어진 입출금 기록이 빼곡했다. 매달 입금, 가끔씩 출금, 이자 입금, 세금 공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한 번도 연체나 이상 거래가 없었다. 완벽한 거래 기록이었다. 지우는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했다. 마우스 휠을 끝까지 내렸다. 현재 잔액 항목이 나타났다. 숫자가 화면에 떴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콤마를 세웠다. 하나, 둘, 셋. 10억 단위였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옆 창구 이수진이 손님을 응대하다 말고 지훈의 모니터 화면을 힐끗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눈이 커졌다. 정혜리도 눈치채고 슬쩍 다가왔다.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모니터를 힐끗 봤다. 그녀의 눈도 커졌다.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점장이 뒤에서 물었다.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역시 잔액 없는 거 아니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도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유리 너머로 마주쳤다.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카로웠다. 마치 칼날처럼. 지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지훈은 노인의 계좌 기록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다시 확인했다. 화면 속엔 매달 같은 날 한도건설 주식 배당금 자동이체 계좌라는 문구가 끝없이 반복됐다. 198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되고 있었다. 금액은 매번 수천만 원이었다. 초기엔 몇백만 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늘어났다. 1990년대 200만 원, 2000년대 800만 원, 2010년대 2천만 원. 최근엔 매달 5천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다. 회사가 성장한 만큼 배당금도 늘어난 것이었다. 40년 동안 쌓인 금액이었다. 순간 지훈의 손이 완전히 멈췄다. 손바닥에 땀이 스며들었다. 등에도 땀이 났다. 정장 안쪽 셔츠가 축축하게 젖는 게 느껴졌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조용히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등엔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고 검버섯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다. 손가락은 마디마디 굵었고 손톱은 두껍고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은 떨리지 않았다. 고요했다. 어르신, 이 계좌 혹시 가족분 이름인가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떨림이 섞여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야.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계좌 상세 정보로 들어갔다. 계좌 명의는 한상철이었지만 연동된 법인 대표 이름이 있었다. 한도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실소유주 한도연. 지훈의 입술이 굳었다. 그 이름은 익숙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다. 약혼자 박지은의 아버지. 한도건설그룹 회장. 지난 추석에 처음 인사드렸던 그 사람. 위험 있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던 그 사람. 명함에 적혀있던 그 이름. 지훈은 손을 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리고 다시 노인을 바라봤다. 낡은 코트, 해진 신발, 더러운 손톱. 그러나 그 눈빛. 지훈은 그제야 제대로 알아봤다. 그 눈빛. 추석날 본 한도연 회장의 눈빛과 똑같았다. 날카롭고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모든 것을 읽어내는 듯한. 그날 지은의 집 거실에서 악수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회장의 손은 따뜻했지만 악력은 강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예리했다. 지은이를 잘 부탁하네.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더 있었다. 시험하는 듯한 무게. 지훈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이해됐다. 이 모든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다. 스피커에서 흐르던 배경음악만 유독 크게 들렸다. 클래식 피아노 선율이 로비를 가득 채웠다. 쇼팽의 녹턴이었다. 지훈은 또박또박 말했다. 숫자를 정확하게 발음했다. 잔액 53억 원이네요. 순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수진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팔랑팔랑 소리를 내며 여기저기 날아갔다. 정혜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이 커져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김민호는 손님에게 건네던 도장을 그대로 쥔 채 굳어 있었다. 도장에서 붉은 인주가 손에 묻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다. 턱이 떨렸다. 뭐라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들이 동시에 그 노인을 쳐다봤다. 아까 자리를 옮겼던 여성의 얼굴이 빨개졌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다. 대학생은 멍하니 노인을 바라봤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중년 남성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숙였다. 안경을 코쳤으며 노인을 다시 쳐다봤다. 누군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53억? 다른 누군가가 되풀이했다. 53억이라고? 속삭임이 로비 전체로 번졌다. 파도처럼. 노인은 여전히 구겨진 코트를 고쳐 입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했다. 아주 선명했다. 창고 유리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주름 사이로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만족스러운 미소. 로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숨소리도 조심스러웠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지우는 단정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정장 자락을 가볍게 털며 침착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어르신,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지점장을 마주봤다. 지점장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입이 벌어져 있었고 눈은 커져 있었다. 지우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점장님. 잠시 멈췄다. 로비의 모든 사람이 지훈을 쳐다봤다.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이 고객님, 한도건설 회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순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지점장의 입이 더 크게 벌어졌다. 회장님? 목소리는 떨렸고 끝이 올라갔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말도 안 돼. 한도건설 회장이 왜 저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다 말고 그대로 멈춰섰다. 허리를 굽힌 자세 그대로. 정혜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만 깜빡였다. 김민호는 손님을 잊은 채 노인과 지훈을 번갈아 봤다. 손님이 저기요 하고 불렀지만 듣지 못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다. 미묘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더 이상 쉰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렷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아까 냄새 난다고 했지?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도 떨렸다. 그는 황급히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 뵙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손이 떨려서 바지를 붙잡았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용히 지훈을 바라봤다.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 친구는 참 올곧구만. 목소리엔 인정과 만족이 담겨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귀끝까지 빨개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통장을 정리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신데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은 코트 안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은 가죽이 다 벗겨져 있었고 지퍼는 고장나 있었다. 끈으로 묶여 있었다. 그 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카드도 낡아 있었다. 모서리가 해지고 표면에 흠집이 가득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받아 확인했다. 주민등록증을 빛에 비춰봤다. 사진을 봤다. 이름을 읽었다. 이름 한도연.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 1955년 3월 2일. 사진 속 얼굴과 지금 앞에 있는 노인의 얼굴이 일치했다. 좀 더 젊은 모습이었지만 같은 사람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을 돌려드렸다. 확인됐습니다. 업무 처리 완료됐습니다. 통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프린터에서 나온 거래 명세서를 통장에 끼워 넣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건넸다.
노인은 천천히 통장과 신분증을 받아들고 코트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안쪽 주머니 깊숙이. 그리고는 느릿하게 일어섰다. 무릎을 한번 펴며 작은 신음을 냈다. 허리도 한번 펴졌다. 은행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갔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다. 경멸이 아니라 놀라움. 무시가 아니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 노인은 천천히 뒤돌아 유리문을 향해 걸었다. 낡은 신발이 대리석을 끌며 스르륵 소리를 냈다. 같은 소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코트 자락이 흔들렸다. 자동문이 열리며 센서음이 울렸다. 밖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밝고 따뜻한 빛. 노인의 실루엣이 그 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지점장은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얼어붙어 있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다. 손이 떨려서 바지춤을 꽉 붙잡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수진과 정혜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다. 믿어져? 나도 모르겠어. 김민호는 멍하니 유리문을 바라봤다. 손님이 여기요. 하고 큰 소리로 불러서야 정신을 차렸다. 대기석의 고객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진짜 회장이었대. 53억이라며? 저렇게 입고 왔다고? 소음이 점점 커졌다. 그제야 은행 안에 소음이 되살아났다. 누군가 기침을 하고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피커에서 다음 번호가 호출됐다. 103번 고객님. 그러나 모두의 눈빛엔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지? 지우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긴 숨이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책상 아래에 두었던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차가웠다. 그날 저녁 한도연의 집 응접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남산타워도 보였고 한강도 보였다. 응접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들.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 두 잔이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녹차였다. 은은한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지우는 정장을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넥타이는 풀지 않았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긴장한 게 역력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아까 그 낡은 코트는 완전히 사라지고 편안한 회색 니트의 면바지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겨져 있었고 얼굴은 깨끗이 씻어 있었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 금태 안경. 그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김이 안경을 살짝 흐렸다. 오늘 수고했네. 지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처음엔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알아볼 필요 없었어. 그게 시험이었으니까. 지우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다. 왜? 그런 방식으로 하신 겁니까?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궁금증이 가득했다. 도연은 차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사람을 보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봐야 해.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는 계속 말했다.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는 누구나 친절하지. 허리도 잘 숙이고 웃음도 잘 짓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그때 진짜 모습이 나와.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지.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고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 그게 정상이야. 나도 불편했을 거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너는 그 감정을 넘어서 규정대로 했어. 사람을 사람으로 봤어. 그게 나를 감동시켰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 높은 곳까지 소리가 올라왔다.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은이 애비로서 내 딸의 평생을 맡길 사람을 함부로 믿을 순 없었어. 돈과 지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궁금했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럽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실 만큼 제가 아직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아니야.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는 시험이야. 내 딸과 결혼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예외는 없어. 너는 잘 통과했어. 아주 잘했어. 일주일 후 은행 회의실. 작은 방이었다.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화이트보드 하나.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췄다. 지우는 사직서를 책상 위에 놓고 있었다. A사 용지 한 장. 깔끔하게 작성된 사직서. 지점장은 서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안경을 벗어 닦았다. 다시 쓰고 서류를 다시 봤다. 윤대리 갑자기 왜 이래? 승진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차장 진급 거의 확정이었어.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점장은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후. 그날 일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해. 하지만 그거랑 내 커리어는 별개잖아. 너 여기서 잘하고 있었어. 별개가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걸. 통장에 53억이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 저도 그분을 불편해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생각했고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지점장은 할 말을 잃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지우는 계속 말했다. 이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지점장은 한참을 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내 결정을 존중하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게. 그날 저녁 도연의 집. 거실은 따뜻했다. 난로가 켜져 있었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렀다. 지훈은 도연과 지은 앞에 앉아 있었다. 셋이서 소파에 둘러앉았다. 테이블 위엔 과일과 차가 놓여 있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봤다. 오빠 은행 그만둔다고? 갑자기 왜? 잘 다니고 있었잖아.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지훈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미안해. 상의도 없이. 하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결정이었어. 그는 도연을 바라봤다.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시험 덕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도연은 차를 마시며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에게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서 외면받는 사람들, 노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곳으로. 지은의 눈이 커졌다. 오빠. 도연은 미소 지었다. 자본은?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저축한 돈이 조금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겠습니다. 회장님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크라우드 펀딩도 알아보고 정부 지원금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좋아. 그게 맞아.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진짜 시작이지. 도움받아서 한 건 언젠가 무너져. 하지만 내 힘으로 세운 건 절대 안 무너져. 그는 지은을 바라봤다. 내 생각은? 지은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눈빛이 진지했다. 오빠가 원하는 거면 나도 찬성이야. 함께 할게. 나도 뭔가 도울 수 있을 거야. 도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묵직한 손길이었다. 힘들 거야. 아주 힘들 거야. 처음 시작은 항상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너는 해낼 수 있어. 그날 내가 봤으니까. 내 안에 그런 힘이 있어. 6개월 후 같은 은행 앞. 가을이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떨어졌다. 도연은 편안한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베이지색 바람막이의 면바지. 모자는 여전히 쓰고 있었지만 깨끗했다. 햇살이 모자챙 아래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오후의 따뜻한 빛이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다. 경제면을 펼쳤다. 여러 기사가 있었다. 주가 동향, 부동산 뉴스, 기업 소식들. 그중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크지 않은 기사. 사진 한 장과 짧은 글. 금융 소외계층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전직 은행원 윤지훈 대표, 사람을 먼저 보는 금융 서비스 만들 것. 도연은 기사를 천천히 읽으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눈가가 더 깊어졌다. 기사 아래엔 지훈의 사진이 있었다. 정장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자신감이 넘쳤다. 그 옆에 지훈도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사무실 앞에서 현판을 들고 있었다. 온누리 금융지원센터. 기사는 계속됐다. 윤 대표는 은행에서 7년간 근무하다 퇴사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노인, 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금융 상담과 저금리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지원금과 크라우드 펀딩으로 초기 자본을 마련했으며 현재 직원 5명이 일하고 있다. 윤 대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금융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도연은 신문을 접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만족스러웠다. 은행 유리문이 열렸다. 한 노인이 천천히 나왔다. 등이 굽고 걸음이 느렸다.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잠시 햇빛에 눈을 찡그리다가 벤치 쪽으로 걸어왔다. 도연 옆에 앉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날씨 좋네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가을이 왔네요. 노인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읽어보고 또 읽어봤다. 요즘 은행 직원들 참 친절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오늘 젊은 직원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도연은 신문을 접으며 웃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을 짚으며. 좋은 하루 되세요. 도연도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도요. 노인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걸음.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혼자 걷는 모습. 씩씩해 보였다. 도연은 다시 신문을 펼쳤다. 지훈의 기사를 한 번 더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햇살이 신문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글자들이 빛났다. 은행 유리창에 빛이 반사되며 금빛으로 흩어졌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노란 잎이 한 장 떨어져 도연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도연은 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인맥이 선명했다. 아름다웠다. 그는 미소 지으며 잎을 바람에 날려보냈다. 잎이 빙글빙글 돌며 날아갔다. 도연은 신문을 접어 벤치 옆에 놓았다.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을 한번 폈다. 뻐근했지만 아프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그는 모자를 고쳐 쓰고 천천히 걸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바닥을 따라갔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등은 여전히 꼿꼿했다. 은행 자동문이 다시 열렸다. 한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다. 통화 중이었다. 네, 지금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다. 가로수 아래로 햇빛이 흔들렸다. 나뭇잎 그림자가 바닥에 춤췄다. 패턴을 만들었다. 도연은 모자를 눌러쓰고 그 그림자 사이를 걸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길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은행 자동문이 다시 열렸다 닫혔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왔다. 일상은 계속됐다.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 벤치 위에 놓인 신문이 바람에 살짝 펄럭였다. 기사 속 지훈의 얼굴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신문이 한 장 넘어갔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은행 유리창에 가을 햇살이 잔잔히 흩어졌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